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 토론, 원외 측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전남 공동 선대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잠시 후 8시쯤에 윤석열 후보가 장례식장을 찾아서 안철수 후보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어서. 근데 단판 단일화 가능성도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 찾아서 예를 표하는데 단판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특히나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이런 상가집에 가보면 단일화를 하기 위한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그 고인들에 대한 예를 이렇게 다하러 가는 길에 그렇죠. 가서 안철수 후보에게 대뜸 단일화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만 아무래도 이제 야권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저희도 혹시 뭐 기대를 해본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분이 조금 더 어떤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시는 정도로 하는 게 현실적인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현실적 얘기해서 여론조사 단일화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의 이미 타이밍도 그렇고 뭐 좀 안철수 후보께서 여론조사 단일화를 얘기하실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판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향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 안철수 후보께서 결단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면 또 그 어떤 경쟁력이나 그 정체성에 걸맞는 또 예우를 해야겠다라고 저희 당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도 국민 통합 정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게 결렬됐다고 해서 다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이야기는 안 할 것 같고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현실 가능한 이야기는 김동연 후보와의 손을 맞잡는 거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김동연 후보가 지금까지 나왔던 워딩을 살펴보면은 단일화 얘기는 안 나오죠.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표현인 거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안철수 후보 그 이제 유세 차량에 계셨던 분들 두 분이서 좀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고인들한테 정말 고인의 좀 그 말씀을 좀 먼저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분들 그 유세를 하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끝까지 유세하실 때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통합정부론을 말씀은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심은 이제 국민의 삶인 거죠. 국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연원을 따지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함께 하겠다.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헌법이 정한 책임 총리, 국회 추천제 같은 것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지금 다른 후보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또 안철수 후보의 상황이 좀 지금 현재 그런데 단일화를 우리가 지금 먼저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내일 윤석열 후보하고 만납니까? 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 민주당에서 저희를 사실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최종적으로 원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나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유승민 의원까지도 이렇게 통합정부 내지는 이렇게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도 유승민 후보 예전에 도왔던 우리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내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적극 지원을 하겠답니까? 아마 유승민 후보님 성격에는 뭔가 직을 맡거나 뭐 갑자기 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백의종군 하겠다. 백의종군 하는 정도나 뭐 상임 고문을 맡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가 팩트는 좀 말씀드릴게요. 정성호 의원께서 내부에서 논의가 된 것도 아니고 유승민 의원과 같은 사람도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지 유승민 의원을 찝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그랬다는. 네, 그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이고 단일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된다. 단판을 통한 양보로.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표가 전부 윤석열한테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제 여론조사 데이터에서도 나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리고 아마도 일단 지금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단일화가 돼서 컨벤션 효과가 막 엄청 크게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이 비슷비슷한 지지율이 있고 뭐 여론조사를 해서 뭐 했다 그러면 모를까. 어느 정도는 뭐 예정된 수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뭐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지금 뭐 결국 각 진영이 최종적으로 결집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표차가 안 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한 1, 2%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죠. 마이너스 가능성도 없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였던 유승민 전 후보와 보였던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또 안철수 후보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불행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롱 비슷하게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실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중도층이 조금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도 비슷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잠시 도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지지율이 확 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 개혁 공약을 내놨는데 뭐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이 어떻게 이런 공약이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느냐 비난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민주당만 비판하는 것인가. 지금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뭐 오늘 생각이 들어요.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하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권력을 국민은 표로 행사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도 단체장들도 모두 국민에게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국민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 그 다음에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4년, 5년 정해져 있어요. 너희들 일 못한다 하면 국민께서 마음도 주지 않고 표도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권력을 국민들께서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은 뭡니까? 검찰은 국민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5년짜리 대통령 겁이 없이 뭐 인사를 한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권도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 지위도 박탈 폐지하겠다라는 것이고 완전히 그리고 예산까지 달라고 합니다. 검찰 조직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중립성을 정치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중립 플러스 독립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언론에서 비판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사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의 거의 뜻을 받드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고 본인도 하셨고 그 외에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 인사에 관여하는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그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서 수사에 관여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없애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는 게 이거 우리나라 말고는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사문화돼 있다가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이 좀 부활시키고 있는 거고 뭐 유럽 검찰 자문위원회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프랑스는 폐지했고 독일, 일본도 다 사문화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17개 외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립 예산 편성 안 하는 거는 검찰청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2019년에도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검찰청만 이렇게 따로 뭐 왜 이렇게 하냐 법무부장으로 왜 해놓냐 해서
여야 합의로 검찰의 독립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뭐 후보가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검찰공화국 뭐 이런 프레임을 막 만들려고 무리하게 하시는데 예. 많은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실제로 집권 여당 선출된 권력도 독립되고 그리고 힘있게 수사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분명히 제가 있습니다. 짧게 좀 예.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되죠. 근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과 지금 우리나라 삼권 분립인데 지금 사권 분립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이제 지위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다 지휘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실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닐 경우에 특정한 사항에서 검찰총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뻔히 그렇게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검찰 조직이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완벽한 그런 권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검찰 조직이 그 큰 권력을 가지고 그럼 이 견제는 누가 합니까? 지금 저는 검찰 조직이 큰 권력이 있는 거에 대한 겁내는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견제를 재벌이 누가 하냐는 거죠. 견제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하세요. 네, 뭐 불기소 법원이요? 결정이 나오면 법원이 재정 신청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요. 기소가 나오면 무죄 판결을 통해서 법원이 검찰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고요. 일반 국민들 기소율이 40%입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다투는 절차도 있습니다. 재정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것이 검찰을 그러면 이것이 검찰 권력을 법원이 불기소라는 것으로 이것을 다 검찰 권력을 제어한다고 보여집니까? 다시 기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 권력을 어찌가 대단해도 너무 대단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권력을 다 가져가겠다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건 억지죠. 너무 억지입니다. 한 분씩 내가 들을 테니까 동시에 이야기하면 마이크 물려서 청취자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천하람 변호사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오히려 대통령이 검찰 권력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검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일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검찰 권력이 줄어들어도 일반 국민이 검찰청 가면 떨립니다. 근데 왜 그러면 기를 쓰고 검찰 권력을 축소시키고 선출된 권력 아래에 두고 싶어 하는가? 집권 여당이나 집권 당이 검찰한테 자기 힘을 발휘해서 예컨대 뭐 민주당에서 2012년에 돈을 받은 게 있다고 하죠. 뭐 남욱한테서 의혹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함부로 선출된 권력 내가 더 세니까 함부로 건들리지 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검찰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도 감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줄이는 길이다. 이게 검찰 독립의 필요성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반론하기 전에 제가 천하람 변호사 말 중에 선출된 권력 아래 놓고 싶어한다. 당연히 임명직은 선출된 권력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법원 같은 경우에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잘못을 했을 때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겼으면 그걸 집행하는 기관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천하람 변호사가 외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만 외국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 검찰 권력처럼 막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 막강한 검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문민 통제까지 받지 않겠다고 하면 만일 검찰의 최고 수장이 약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마음대로 집행하게 되면 그건 검찰 독립을 벗어나는 일이니까 조금 우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게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검찰총장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니까 나 말고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려의 목소리 있지 않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지휘를 하게 되면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경 대변인 발언 우선 아까 허위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2012년도에 민주당 의원이 뭐 돈을 받았다. 뭐 그런데 이것이 작년 10월달에 증언임이 나왔어요. 검찰들이 다 알고 있는데 20여일 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왜 했을까? 그리고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은 증언은 했지만 증거가 전혀 없어가지고 수사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0억 원은 증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해도 이거에 대해서 나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검찰 조직과 국민의힘과의 관계다라는 전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을 찝었는데 자꾸 독립성이라고 해서 물타기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권력, 국민의 권력은 표로 행사하는 것이고요. 근데 국민이 그러면은 검찰총장이라든지 지검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마련하고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그나마 제가 뻔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말씀하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간접적으로 통제 가능하죠. 그렇지만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개별 사건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해주시고요. 독립성이 보장 안 되면 중립성도 보장이 안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은 검찰 그런 지도부들에 대해서 직선제라도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건 얘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선제가 항상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뭐 거기에 대한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사건 이후에 직접 채널A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동재 기자와 녹음 파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총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 네, 저도 이거 오마이뉴스 기사 봤는데 기사는 굉장히 긴데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총장이 직접 전화를 했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하기는 한데 저도 뭐 만약에 했다면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뭐 이런 일에 관여가 됐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뭐 진짜 이런 일이 있냐라고 물어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추측이 됩니다. 이 대변인 검찰총장이 궁금해서 그것도 법조 기자도 아닌 다른 기자를 통해 가지고 그 녹음 파일이 있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 천하람 변호사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말이 됩니까? 또 맞지도 않고 그리고 한동훈 그 지검장과 그 기자와의 녹음 파일은 물론 이것을 뭐 MBC 기자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 거지만 채널의 기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계자들도 다 들어봤고 검찰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기사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던 검언유착 아니었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진짜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좀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저는 검찰 조직은 국민들 앞에 독립이 아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유지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평가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 지금 보여져 있습니다. 이게 더 깊게 해서 나온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더 검찰 조직이 독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려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검언유착이라고 엄청 프레임을 짜가지고 뭐 수사도 하고 뭐 난리를 했었지만 실제 그 재판 결과 검찰의 관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이미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또 검언유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했던 MBC를 되게 몰아세웠었죠. 그리고 한동훈 그 지검장 뭐라고 했습니까? 보도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엄포도 했습니다. 참 검찰 권력 사실이 아니니까 검찰 권력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아니, 검사라도 사실이 아닌 걸 보도하면 그런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자들끼리 지금 이미 다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검사는 사실이 아닌 걸 보도해도 그냥 뭐 저는 검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녹음 파일이 이미 채널 A에서는 있었고 기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온 것은요. 알겠습니다. 자, 6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민주당 공약집 초안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탈모 공약이 빠졌다. 이건 왜 빠진 겁니까? 민주당의 탈모 공약은 소확행 공약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소확행 공약 시리즈가 72번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확행 공약이 지금 계속 발굴 중에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본 공약집에는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72개의 그러니까 72개의 소확행 공약이 지금 현재 발표된 공약집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본 공약집에는 전부 다 우리가 발굴을 마친 다음에 다 넣을 겁니다. 건보 재정 문제 지적되고 나서 빼고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는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소확행 공약이 지금 전부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본 공약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공약 보도 자료에 어떻게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네. 여경 비하, 여성 비하 논란에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빨리 그 조치하고 사과하고 이제 이분을 해촉을 했고요. 당사자 말로는 이제 뭐 자기가 그런 레퍼런스, 그러니까 뭐 그런 백그라운드를 잘 몰랐다, 그냥 기사에서도 쓰는 표현이길래 넣었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 당 입장에서도 굳이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 없는 거니까 즉각 해촉했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초박빙으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구두발 문제가 지난 주말에 터졌으니까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 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이제 김혜경 씨 관련해서 이제 이게 단순히 그 배모 사무관의 문제가 아니라 김혜경 씨와 김혜경 씨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관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8년간 있으면서 공문도 하나도 안 쓰고 사실상 그냥 뭐 공노비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악재가 뭐 어떻게 평가될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경대변인. 네. 우선은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나온 거를 가만히 보면은 여성 20, 30대 여성 표심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느 쪽이냐, 윤석열 후보 쪽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두발 관련돼서 더 확산이 된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좀 다를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사실 양쪽 진영은 다 단단히 뭉쳐지지 않았겠느냐. 이제 중도층이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여의도판에 국민의힘이 벌써 이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어보셨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혼나야죠 진짜. 격을 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징크스 와요 진짜로.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경향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뭐 분석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로서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 여론은 훨씬 더 압도적인데 저희가 아직 그 정도 열망을 다 받아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는 열망하지만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100% 동의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잘 챙겨야 되죠. 뭐 이겼다 이런 얘기 하면 안 저도 됩니다. 들은 얘기인데 당내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 여론조사에서 한마디로 왜곡되는 부분들, 왜곡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제하고 본다면은 민주당 여론조사가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오히려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좀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기존의 언론에서도 여론조사가 우리 전문팀에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왜곡 그런 비슷한 그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도 언론에서 여론조사도 우리가 수치상 으로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앞서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선은 국민들께서는 내 삶을 위해서 경제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 하면은 이재명과 윤석열 국민들께서 누구를 경제 대통령으로 나의 미래를 맡길 그런 후보로 그런 대통령을 원할지는 우리 모두가 뭐 아마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법인카드 막 쓰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저는 경제 대통령 그거 알립니다 얘기 드렸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까지 이렇게 법인카드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허위이고 가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뭐가 허위고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업무 추진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요. 그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증거가 있나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가 지금 왜곡되고 나오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는 자기 가족이 공금을 이용해서 공짜로 뭐 소고기도 먹고 초밥도 먹고 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예 지금 보면 여기 뭐 하루에 10번 뭐 식사를 해서 결제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분들이 애초에 하면 안 되는 변호사님, 김혜경 씨 그러면 민희신도 씨를 차명 거래로 불법으로 가진 거에 대해서는 생각 없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그
이재명 후보도 이 배모 사무관과 제보자 A씨 논란을 알았다는 걸 그리고요. 인정하시는 지금 주가 거예요? 조작에 대해서도 다 밝혔다면서요. 근데 안 밝혔지 않습니까? 두 분 왜 이야기하시는 거짓말하세요? 거 뭐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내용일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